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하향곡선을 그리던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은 0.68명. 지난 2023년 0.66명에 비해 0.02명이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14명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017년 0.98명으로 한 명대 벽이 깨진 뒤 2023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을 비롯한 14개 시도의 합계 출산율은 상승했고 광주와 강원 등 3곳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13,063명으로 전년보다 197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역시 9년 만입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비교하면 부산은 0.58명인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0.75명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출산과 양육, 돌봄 등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랜만에 온 출산율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 재생원에서 가혹행위와 시신 암매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참혹한 실상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시설이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아이들을 강제 수용했다고 보고 국가 공식 사과와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영화숙 재생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피해 신고를 접수한 10명과 당시 자료 등을 통해 발굴한 171명 등 확인된 진실규명 대상자는 모두 181명. 이들의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영화숙 재생원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시와 불황인 수용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단속 및 수용 과정에서 유한 위법성이 확인되어 181명 중 부모 또는 연고자가 존재했던 분들은 130명이 살아고 있습니다. 10살 전후 어린아이들까지 강제노역에 동원하는가 하면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폭행과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은 현재 사하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시설 뒷산에 불법 암매장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피해 당사자들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아픔과 고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장예찬 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먼저 떠나간 영화숙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시와 정부의 국가 공식 사과와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이전에도 화재가 난 적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공사 작업자는 안전교육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이전에도 화재가 난 적 있으니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방당국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신고하는 자동 화재 속보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8일간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현장 등 관내 9개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어제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사업장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각 건설 사업장의 안전과 품질,
공정 관리 등을 점검하는데 특히 교량 가설 현장의 사고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나흘 뒤 골프를 친 부산의 경찰 간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같은 서에 근무하는 B 경정에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인 직권 경고 처분을, 경감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여파로 전국적으로 탄핵 관련 집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회식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인 40대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세장 온열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3일절인 다음 달 1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1000대를 동원한 특별 공연을 엽니다. 공연은 저녁 8시 단 한 차례만 진행되며 불꽃 드론 100대를 포함해 모두 1000대의 드론이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군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번 공연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외에도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안내 방송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25 드론쇼 코리아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드론쇼는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명을 드론쇼 코리아의 영어 약자인 DSK로 바꿨고 전 세계 15개국 300여 개사 1000여 개 부스가 관람객을 만납니다. 특히 미래전장을 주도할 인공지능 기반 드론 최신 기술과 자율비행, 재난안전 드론 등 드론에 관한 모든 최신 기술이 전시되고 전 세계 연사 40여 명이 참여한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략 자동화 산업 솔루션 기업인 LS 일렉트릭과 부산 사업장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LS 일렉트릭은 1,000억 원을 투자해 강서구 부산 사업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공장 증설에 따라 LS 일렉트릭은 연간 2천억 원 규모였던 부산 사업장 생산 능력을 7천억 원 수준으로 높이고 330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2,498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 개발 민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부산항 신항 에코물류센터 신축 993억 원 등 총 2,4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9.8도, 습도는 40%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CBS